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환송 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 열차에 오르시었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은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하며 뜨겁게 바라드렸습니다.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하면 갔다 온 뒤에 뒤늦게 발표를 하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으로 중국과 북한 매체가 동시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했었죠.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네. 아마 미국 보란 듯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방중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예전 방중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이었죠. 1차 베이징 방문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방중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갔다 돌아와서. 네, 그렇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3차 때는 베이징 도착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베이징 도착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일 당시 위원장은 항상 이 북한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춰보자면 아마 이제 조금씩 정상적인 국가로 한 발짝 내딛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안 할 수 없는 게 벌써 어저께 열차가 그 압록강을 건너면서 바로 우리 언론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출발했다는 게 보도되기 시작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발표 안 해봤자. 네. 그래서 아마 발표 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원래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갈 순서가 아니고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 갈 순서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4차 방중을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자존심을 버리고 아하. 하니까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지금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존심을 구기고 또 갔다. 네 번째 방문을 했다. 이거는 뭔가 자기가 굉장히 현재 급박하고 아하. 힘든 상황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하나고 네. 또 하나는 현재 재래 때문에 경제가 파탄 지경이 있으니까 네. 날 좀 살려달라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왜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발표를 했냐?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중국에게도 언제 발표할 것이냐를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과거에 왜 돌아오고 나서 평양으로 돌아오고 나서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발표를 했냐? 치안이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혹시나 급변 사태가 발생할까봐 네. 그것을 이제 숨기고 갔다 온 건데 이렇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내외에 나는 확실하게 그 북한을 통제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일부러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첫 번째는 열차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참매 1호기 전용기를 타고 비행기를 이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굳이 열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갔다. 그거는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변 안전이 아마 첫 번째였다. 비행기보다 기차가 더 안전하다? 안전하죠. 특히 제 인류신 그 김정은의 참매 1호, 2호가 워낙 그 생산된 지가 오래되고 다 5월, 6월에는 저렇게 전용기를 탔는데 네. 이게 1월 달 영하에서 이제 움직일 때 그 엔진이나 이 모든 것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차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것을 아마 첫 번째 목적에 두었고 그래서 이제 또 심야에 또 나는 것도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것도 심야에 건너야 안전하고 근데 사실 단동에서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나타나면 그 역에 풍을 친단 말이죠. 풍을 딱 쳐버립니다. 풍을 친다는 게 뭡니까? 가림막인가요? 가림막인가요? 가림막이를 딱 아하.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이제 뭐 모든 나라 정보기관들의 이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신변을 안전을 보장받고 뭐 또 그렇죠. 1월 초에 무슨 큰 북한 국내 뭐 행사도 없으니까 네.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3박 4일로 길게 잡고 떠난 것 같습니다. 네. 열차를 탄 거는 북중 간의 관계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도 열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때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3월 달에 가면서 이제 관계가 혈맹 관계로 복원됐는데 바로 북중 관계가 다른 나라와 다른 혈맹 관계라는 걸 과시하는 게 바로 열차입니다. 왜냐하면 열차로 이동을 하면 상대 나라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면서요. 비행기는 공항에만 내리면 되지만 열차는 가는 족족 역마다 보안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로 갔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생일날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것,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시진핑 주석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생일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왔으니 그냥 밥을 먹기보다는 뭔가 생일 축하연을 준비해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데니스 로드먼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영상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4, 5년 전에 확인했는데 아마 오늘 저녁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거창한 만찬이 열리는데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의 건배사를 좀 주목해 보면은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건배합시다. 뭐 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북한 자체의 목소리보다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생일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하. 아마 특히 올해는 이제 35번째 생일이니까 북한 워낙 또 꽃꽂이는 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이 건배사를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일입니다. 이 만약에 시진핑이 건배사, 생일 축하 건배사를 해주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국내에 가져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선전용으로 삼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을 얘기를 하면 나이가 몇 살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30... 생일만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생일을 얘기하면 나이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몇 살인데 의미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정은 몇 위원장이 번째 생일인지를. 그럼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어버이라 그럽니다. 어버이. 아하. 근데 물을 게 젊은 어버이가 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일을 밝히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과연 생일 얘기를 할지 네.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편집을 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몇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넣게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걸 빼고 배려를 해줄지도 아주 작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이 반드시 생일 뭐 축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네네. 그런데 저는 뭐 선물을 부디 그냥 물건 좀 아주 진귀한 물건이나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외교적인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외교적인 선물을 주든지 간에 우리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아하. 그래서 부디 시진핑 주석이 네. 진귀한 보물이라도 좀 주고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중국 방문에서 또 관심이 있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대동하고 중국에 갔는지라는 부분인데요. 방중 수행단에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죠.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동 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설준 여사와 함께 1월 7일 오후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동지를 모시고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박태성 동지, 리용호 동지,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방중 때마다 동행을 했거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폭군 이미지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맞습니다. 그 역할을 뭐 이설주 이상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폭리한 여사와 이설주 여사가 서로 이제 성악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대화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김정은 위원장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영부인을 대동하는 어떤 국제적인 의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종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설주를 지금 대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이번에 동행한 인물들 중에 보면은 김영철은 사실 북미 대화가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식 석상에 수행단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김여정은 같이 동행을 안 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영상을 분석하고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저 뒷부분에 항상 그러하듯이 뒤처리라든가 모든 일정을 챙기는 김여정의 모습이 화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여정까지 사실 실세들이 다 함께 동행을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눈여겨볼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박태성이라는 인물인데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박태성이 비선 실세라면서 아주 주목해야 될 인물이다라고 최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피드 생각나는 건 조현준, 그다음에 조용원, 그다음에 박태성, 그 중앙당 부부장, 과장 지도원 이런 조직 지도부라는 강력한 실체가. 안 박사님, 사실 김여정, 리설주, 김영철, 리용호, 리수용까지는 언론에 워낙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태성은 좀 생소한 인물이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박태성은 이제 2013년 장성택을 초용하기 전에 백두산에 갔던 그 구인방 중에 한 사람이고 조직지도 부부장으로서 그때 갔었고 그 뒤에 돌아와서 바로 평안남도 당위원장, 도지사로 내려갔다가 다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올라왔는데 과학교육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박광호, 이번에 박광호도 우리 탑10에서 그 얘기했지만 박광호는 이번에 안 나타났습니다. 원래 신년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박광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타났고 박광호가 이제 김기남의 후임이라면 저 박태성은 최태복의 후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지금 맡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 이후에 경제 시찰단을 이끌고 한 40여 명의 시찰단을 이끌고 중국의 산업시설을 다 돌아보고 그때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금기시효와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런 미션을 그때 받고 갔다 왔고 이번에도 역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모레쯤은 여러 산업 시찰들을 할 텐데 중국에서 네. 그때 중요한 뭔가 힌트를 얻고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 전날 한밤중에 열차를 타고 실세들이란 실세들은 모조리 이끌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이유. 과연 뭘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그 개방 도시 몇 군데를 한번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그 핵과 미사일 내려놓을 용의가 있으니까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띄울 수 있죠. 그 북한으로서는 그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준 거.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현금이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그런 것 정도는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메시지만 가도 북한으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북미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입김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급히 중국으로 달려간 이유, 신년사에도 다시 찾아보니까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안 박사님,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3자 협의였어요. 미국, 북한, 대한민국. 그랬는데 지금 중국을 다시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다자 협상에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아예 공식화했군요. 중국을 그렇죠. 끌어들이는 예. 부분. 맞습니다. 신년사에서 공식화했고 다자협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것은 종전선언이든 평화체제든 중국과 전 동반하겠다. 그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아니겠는가. 네. 아마 새로운 길이 뭔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라는 윤곽이 드러날 거고 이것은 워싱턴에 주는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를 중국의 반사를 이용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방중은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지난해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공사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시진핑이 만약 이 카드를 잘못 써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북한을 간다면 네.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카드를 어떻게 쓸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가려면 첫째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먼저 핵 문제와 관련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시진핑이 가는 것이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북한의 배후가 아니냐라고 지난해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고요. 더욱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해결에 압박 카드로 사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오히려 무슨 소리냐? 무역 전쟁과 군사적 압박 이런 것과 북한 문제는 별개로 간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별개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연계가 돼 있겠죠. 어떻게 당연히. 보면은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현재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현재 무역 문제 관련한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잖아요. 네.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하. 미국과 강하게 협상을 해라.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테니까. 네. 현재 미국 입장이 굉장히 기분 나쁜데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세 차례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6.12 정상회담 직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라고 계속해서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벌써 북한의 얘기가 중국에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 이번에도 아마 더 강력하게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네 번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y have made it very clear. In fact, they've actually said to the media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And they do want to meet, and we want to meet,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이호정 의원님, 저는 네. 이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중국과 이미 교감을 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지금 기분 나빠하는 상태일까요? 왜냐하면 중국을 먼저 만난다는 것, 트럼프는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장소 문제까지 이제 진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의 상황들을 보면 네.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 북미 회담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던 그런 전례를 보면 아마 이제 이 방중은 사실은 이제 북미 회담이 임박했다. 네. 아마 그런 걸 이제 예고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그런 북미 회담에서 뭘 요구할 거냐. 지난번에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할 때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러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계속적으로 북한한테 요구를 해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회담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회담에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만 조금 해주면 우리가 과감하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전하겠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성격에서 갑자기 들어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걸려 있고 지금 또 셧다운이 돼서 사실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는 건 그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몇 개 주겠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중국 방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또 이게 앞으로 북미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회담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미 이사단이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3개 예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철수를 하고 지금 1개 예단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마저도 이사단 소속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전투예단은 미 1기갑 사단의 1개 여단이 와 있는데 순환 배치 중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순환 배치 기간이 올 7월이 마감이에요. 그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만약에 새로운 부대가 안 오면은
우리 한국에는 지상군 전투부대가 없는 겁니다. 공백 상태가 생기는군요. 완전히 지상군 전투부대가 아하. 아예 없이 행정과 공군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지상군 빼주겠다. 네. 그러면 뭔가 어떤 제시해라. 이런 거와 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